특히 지금까지 번 돈으로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상가를 또는 상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차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을 벌려면요, 상가주택이 생각보다 돈 안 나와요. 왜? 1층은 이게 지금 4층에 그렇죠. 이게 전체가 통임대가 되지 않는 이상 2, 3, 4층 어떻게 할 건데요? 돈 있어요? 돈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꾸미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 다 이 건물 사면요,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요, 어차피 임대사업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돈이 최소한으로 투입이 되는 차라리 지방 같은 경우는요, 다가구를 하시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고시텔을 하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고시텔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시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고시원 한다 라고 하면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35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보통 고시원 내 고시원 매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울 중랑구 보시면은 룸이 27개, 욕실이 6개, 이거는 공동 욕실인 것 같아요. 매물가 총액이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네. 평수는요 146제곱미터. 3.3 곱하면 얼마입니까? 40평 50평 밖에 안 되네요. 네. 요런 것들이 있고, 또 보시면은 인천 계양구 룸 많은 고시텔 보시면은 400평이잖아요 400평. 보증금 1억에 매물가가 4억 5천입니다 월 임대료가 750만원. 비싸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 뭐 많으니까, 회사들 많으니까요, 매물가 총액이 2억 6천, 보증금 6천, 룸이 37개입니다 37개. 네.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고 1억대로 있어요. 강동구 올미니. 네. 룸이 43개예요 43개. 네. 280제곱미터. 몇 평이에요? 거의 90평 되나요? 80평? 280 곱하기 3.3. 잘못했죠? 280 곱하기 0.3026. 네. 84평이에요 84평에 원룸은 더 작게 해가 미니룸 해가지고 43개. 네. 43개. 그리고 1억 2천이고요 월 임대료가 33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실, 예를 들어서 43 곱하기 0.7개만 만실이잖아요. 30개잖아요. 곱하기 방 안에 35만원 하면은 얼마입니까? 30개 곱하기 35, 1050만원. 매출이 1050만원 발생하는 겁니다. 빼기 임대료 330, 720. 여기서 뭐 공동 뭐 저거 빼면은 300만원 빼면은 420만원 남는 거예요. 여기서 초반에 1억 2천 들어가지만 뭐 약간의 인테리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 5천만원에서 전체 하지 마시고요, 방 몇 개만 프리미엄을 하시라고요. 침대를 시몬스 넣어주시든 뭘 하시든 간에. 네. 그렇게 해서 차별화를 시키면 돼요. 또는 블로그 광고, 뭐 인스타 광고, 이런 광고 돌리는 거에 비용을 투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가구 주택은 최소 10억이에요 광역시는요, 광역시 외곽에 산업단지 인근에는 한 6억 5천 정도 합니다. 방이 18개 19개. 근데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광역시 다가구 관리 못 하잖아요. 실제로 할 수 없습니다. 왜? 남한테 맡기더라도 집주인이 직접 일주일에 몇 번은 와서 청소하지 않으면요, 관리 허술로 세입자는 이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제가 세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쓰레기 제대로 비우진 않고 맨날 쓰레기 주차장에 날리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사는 세입자들끼리 분쟁이 있고 하는데 아무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 한쪽에 개 키워가지고 시끄럽고 한쪽에 고양이 키워서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이탈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쪽에 내가 위탁해서 맡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시텔 쪽으로 해서 내가 사업에 대한 감각, 마케팅 이런 것들을 차라리 돈 주고 배워가지고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안 좋아요. 네. 오피스텔 좋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오피스텔을 투자할까요? 오피스텔의 주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임대 수익이에요. 임대 수익을 벌기 위해서 오피스텔 사는 거예요. 근데 임대 수익이 높으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금리가 낮아야겠죠. 제로금리 때는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자, 금리가 1%대잖아요. 1%대고 수익률이 5%대예요. 그럼 5 빼기 1, 4% 내가 먹는다고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낫다 해서 오피스텔로 돈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인데 원룸, 투룸, 쓰리룸 상관없습니다. 그냥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돈이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산다니까요. 수익률이 낮고 그냥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놔두면은 오피스텔 수익률이 나오는데 누가 오피스텔을 매수합니까? 자, 오피스텔 전세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매매가 1억이에요.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한 채를 매수했는데 1,000만원 받았습니다. 자, 20채, 30채 사가지고 2억 3억 벌었다고,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작년이 아니고 2021년도, 2022년도, 특히 2022년도에 마지막 건물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오피스텔, 생활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이 임대 수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상품들의 과대 광고. 그리고 유튜버 중 한 명은 뭡니까? 오피스텔
매매가 싼 거 내고 해가지고 사가지고 전세를 매매가보다 더 높게 세팅한다. 이걸 10채 하면 1억이고 20채 하면은 2억이고 30채 하면 3억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집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되었어요? 이게 잘하면요 다 털고 나오는 거지만 못하면 전세 사기꾼으로 되는 거예요.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 떨어진 거 모르세요?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당연하게 남의 전세금이에요. 그게 수익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부채입니다. 채무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수익을 번 것이다? 이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세가 하라고 역전세 터지면서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어떤 시장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오피스텔 사세요라고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오피스텔 100개 들고 있는 사람들 다 무너졌어요. 지금 100개 한 채당 1000만원씩만 달라고 하면요 10억이에요 10억이라는 자금이 그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어지고요 바로 경매로 들어갑니다.